네. 위명 여권은 남의 여권에다가 그 사진을 바꿔가지고 자기 사진을 붙여서 그 여권을 써서 한국에 들어오는 것. 그걸 이제 위명 여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중대한 공문서 위조죠.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중국말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요. 도시에서는 직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국에 오는 붐이 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 오기 위해서 아주 길을 썼습니다. 그래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돈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쓰면서 들어왔고요. 또 마침 친척 방문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까 친척 방문으로 많이 들어왔는데요. 한국에 친척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국에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의 여권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돈을 준 거죠. 그 여권을 사서 들어온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친척 방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거의 60% 이상이 사실은 남의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데 그 한국적 취득은 이제 그 취득을 다 했죠. 왜냐하면 자기 부모가 동포 1세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국적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부모가 국적을 회복하면 자식도 국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적을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옛날에 위명 여권을 한 10년 전에 쓴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경우에 요번에 사면할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사면에서 제외해요. 그러고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옛날에 위명 여권을 쓴 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국적을 취소시키고 무국적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돼. 중국으로 추방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중국 국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자식들도 아주 그냥 불안정한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다 받아서 여기서 다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을 그냥 영주권이 취소되고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그냥 붙잡혀서 그냥 추방당합니다. 근데 중국을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중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거죠. 없는데 혼자만 덜렁 남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제 조선족 정책에 대해서 큰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가장 큰 문제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구가 막 폭발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국민이 해외 나가서 살기를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애를 많이 낳으라고 아무리 독려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를 많이 낳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외 동포들 중에서 국내에 돌아와서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아주 크게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동포들 중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조선족 동포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크게 환영하는 것이 이게 아주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중국에서 한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갖고 있는 하나의 이제 반론이 동포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을 외국인 노동자로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 말이 성립되는데
함께 살아야 될 우리 동포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은 사실은 성립되지 않죠. 그렇지만 또 그 말조차도 그거는 노동부에서 그 경쟁이 심한 영역에는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조선족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런 문제는 아주 소소한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큰 방향에서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서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말을 유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자유왕래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런 거죠. 네.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에 있을 때 고향인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그러니까 그거는 고향으로는 생각하죠. 고향인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완전히 중국 사람으로 교육받았습니다. 하다못해 세종대왕도 모르고 3.1운동도 모르고 이순신 장군도 모릅니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전부 불법 체류하면서 고향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쓴 예문이 있는데 형제 집에 도둑이 들어서 형이 내가 밖에 나가서 힘을 만들어서 이 도둑을 내쫓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니까 도둑은 어디 갔는데 동생이 집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예를 들면서 자기네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래서 그때는 한국에 대한 원망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합법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한국이 우선 자유롭죠.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은 벌써 그 부자유를 느낍니다. 거의 민주주의가 자유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깨끗하죠. 날씨가 좋죠. 직장도 좋죠. 권리를 딱 옹호해 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고향이고 모두가 한국말 하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처음에는 중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던 사람도 나중에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뭐 한 80% 이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자꾸 동포들에게 여기서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가라. 중국이 오히려 더 기회의 나라다. 중국에서 더 열심히 더 부자가 돼서 살아라. 여기 와서 접시만 닦으면서 살면 되겠냐. 그런 얘기가 저희를 하죠. 그러면은 젊은이들은 중국에 돌아가서 더 크게 한번 비즈니스를 해보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가 앞으로는 동포들이 중국에 다시 잘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또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와서 살겠다는 사람 또 들어오라고 해주고 이렇게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